컴퓨터 효과도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같더라 그거죠. 그래서 컴퓨터 효과는 뭐냐면 정지해 있는 전자에다가 X선을 입사시켜요. 그랬더니 X선이 산란되는데, 그런데 이제 산란되는 X선의 파장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입사된 X선의 파장 람다에 비해서 산란된 X선의 파장 람다 프라임이 더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이제 진동수가 낮다는 뜻이고 에너지를 잃었다는 뜻이죠. 당연하죠. 그 정지해 있던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갖고 도망갔겠죠. 근데 이제 그게 파장이 얼마만큼 길어지느냐. 그게 이 각도 세타에 의해서 미묘하게 변해요. 근데 이 사실을 컴퓨터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은 X선도 빛과 마찬가지로 전자기파 일종이니까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광자라는 입자와 전자의 충돌로 본 거예요. 2차원 충돌로 본 거죠. 그럼 그런 2차원 충돌에서 먼저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그래서 운동량의 X성분, 그래서 처, 어, 그러니까 앞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가 루트 P제곱 C제곱 더하기 M제곱 C 4제곱, 그러니까 MC제곱의 제곱, 이거 공부했었어요. 광자는 정지질량, 불변질량이 0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PC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에너지가 HF 람다분의 HC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 P가 람다분의 H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선의 운동량 X성분밖에 없죠. 람다분의 H, Y성분은 운동량이 0이에요. 자, 다음 나중에는 운동량이 람다 프라임분의 H인데 거기다 코사인 스타를 곱하면은 X성분, 사인 스타를 곱하면 Y성분. 그 다음에 전자에 이제 정지해 있던 전자가 나중에 운동하죠. 그래서 그 운동량에 코사인 파이를 곱하면은 X성분, 사인 파이를 곱하면 Y성분인데,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뚜뚜뚜뚜뚜뚜 해보면 얘도 뚜뚜뚜뚜 해보면은 얘가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충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보존되죠. 그래서 먼저 광자의 에너지, 람다분의 HC, 정지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전자의 질량 m 곱하기 c제곱, 이게 처음 에너지고, 나중에 이제 산란된 X선의 에너지, 람다 프라임분의 HC,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운동하는 전자의 에너지.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 보면은 파장이 얼마만큼 길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는 mc분의 h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 이렇게. 여기서 이제 mc분의 h를 컴퓨턴 파장이라고 하는데, 전자의 질량을 대입을 하면 뭐 이렇고, 예. 그래서 이제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로서의 성질도 갖는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이걸로 노벨상 타고요.
아인슈타인도 이제 강제력권 노벨상 타고 다 지금까지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빛이 이중성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죠. 자, 컴퓨터 효과 얘도 한번 간략하게 자 예제를 봅시다. 자, 컴퓨터 효과 공식이 산란된 엑스의 파장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원래 입사된 엑스의 파장 람다는 파장이 얼마만큼 길어지냐면 mc분의 h 1 코사인 스타. 이제 m 대신에 전자의 질량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란된 X선의 파장을 구하재요. 자, 그러면 뭐 숫자 대입해 보면은 원래 파장이 0.2, 0이 왜 이렇게 많아? 왜냐면 되게 파장이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0이 5개. 하나, 둘, 셋, 넷, 5.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 빛의 속력 3.8 곱하기 10의 8승미터 per 세컨드.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1 마이너스 세타가 45.0도. 아이고.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2. 빵빵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니까 0.200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부터 바뀌네요. 그냥 컴퓨터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하여튼 컴퓨터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참 대단하죠.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달라지는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자, 그래서 요 파장의 변화에 최대값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세타가 180도일 때 그때 이제 델타 람다의 이제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컴퓨터 파장의 2배가 돼. 그리고 최소는 이제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최소는 0이죠. 예, 파장이 안 변하죠. 0도 방향에서는 파장이 안 변하고 180도 방향일 때 그러니까 X선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방향이죠. 그럴 때 파장이 제일 많이 변하죠. 컴퓨터 파장이 2배.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효과에 대한 예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뉴턴이 그냥 단순히 그림자가 생긴다,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파고들면, 그래서 빛은 입자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하이언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빛은 파동이다. 그래서 이제 영의 실험에 의해서 간섭하고 해결하고 평강한다는 것은 파동 중에서도 종파도 아니고 행파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빛이 파동이다라고 이제 그 대세가 완전히 기운 줄 알았는데 우리 방금 공부한 그 광전 효과, 컴퓨터 효과 이런 게 이제 추가되면서 이제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빛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죠. 뭐 반사나 골절 이런 거는 얘는 중립.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면 그럼 지금까지 입자인 줄 알았던 것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인 드브로이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빛의 경우 아까 운동량이 람다분의 h였잖아요. 그럼 이걸 싹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파장이 람다인 빛은 람다분의 h의 운동량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싹 바꿔가지고 운동량이 p인 입자는 p분의 h의 파장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브로이의 물질파 가설이라고 했는데 프랑스 귀족 양반이 뭐 나중에 맞다는 게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실험으로 입증이 됐죠.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운동량은 이제 MV 이렇게 그래서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 것처럼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오늘날은 입자의 이중성도 인정하고 있어요. 입자가 아니라 이제 물질의 이중성. 자, 그러면 요것도 또 예제 한번 보면은 자, 질문 A. 전자에서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mv분의 h 운동량이 고전적으로 mv니까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9.11 곱하기 10n-31승 kg 지금 속력이 1. 빵빵 곱하기 10의 7승 미터 그래서 빛의 속력의 30분의 1 정도 되네요. 플랑크 상수는 6.63 곱하기 10의-34승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7.27 곱하기 10의-11승 미터 예, 작지만 관찰 가능해요. 자, 다음 질문 B. 돌멩이의 드브로이 파장. 돌멩이가 50g. 그러면은 50 곱하기 10의-3승 kg. 그리고 속력이 40m/s. 플랑크 상수는 6.63 곱하기 10의-34승. 그러면 3.3 곱하기 10의-34승 미터. 어우, 훨씬 더 작네. 이건 그냥 0이에요, 0. 이건 0.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이라는 거는 어떤 그 원자, 분자, 소립자 같이 이런 그 미시적인 경우에 볼 수가 있고 돌멩이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널린 게 돌멩이잖아요. 그런 거시적인 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적용되긴 하는데 사실상 0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그 흑체 복사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양자 물리학의 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아주 새로운 모형을 이제 이끌어냈는데 양자 입자라는 새로운 모형을 그래서 입자는 파동 묶음이다. 웨이브 패킷이다. 이러한 그 아주 새로운 개념을 이제 창조를 해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동도 사실은
그냥 파동이 아니에요. 확률 파동이에요, 확률 파동. 정확하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한 위치에 곡소적으로 이렇게 요거를 입자로 볼 수 있다라는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이 새로운 모형, 이게 바로 양자입자 모형이 되겠는데, 또 약간 좀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파동이 있는데, 자, 파동이 둘이 중첩된다. 그럼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냥 더해주면 되죠. 이게 파동의 중첩 원리.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동이 A 코사인 K1X 마이너스 오메가 1T, 두 번째 파동이 A 코사인 K2X 마이너스 오메가 2T.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델타 K는 K1 마이너스 K2, 델타 오메가는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이제 파동의 속력 그러는데, 사실은 파동의 위상 속력이에요. 위상 속력. 페이즈 스피드. 그래서 위상 속력은 우리가 파동에서 배웠어요. K분의 오메가라고. 근데 파동 묶음은 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동 묶음의 군속력, 그룹 스피드는 이 위상 속력을 흉내내 가지고 델타 오메가 분의 델타 K로 이렇게 쓰고, 이제 극한을 취하면은 이제 미분으로 바뀌죠. d 오메가 분의 dk 이렇게. 근데 이제 광자의 경우 에너지가 hf였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각각 h바라는 그 h바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걸 말합니다. 이 h바를 도입을 해요. 그러면은 광자 에너지를 h바 오메가, h바 곱하기 그 빛의 각진동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자의 에너지도 람다분의 h인데, h바를 도입하면 h바 k, 그러니까 h바 곱하기 광자의 파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그룹 스피드, 군속력을 구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이좋게 분모 분자에다 h바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운동량에 대해서 미분한 게 그룹 스피드라는 걸, 군속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자의 경우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 그러면 여러분들 2분의 1 mv 제곱만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운동량 P는 mv를 대입하면은 2m분의 P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운동량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입자의 경우 2m분의 P제곱이니까 요거는 그냥,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2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n분의 P가 되죠. 근데 n분의 P가 다름 아닌 속력이죠. 그래서 그 파동 묶음의 군속력이 입자의 속력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 묶음은 입자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해요. 자,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모형 양자 입자에 대해서 좀 눈탱이 좀 맞아봤고요. 뭔 소린지.
자, 다음은 자, 이중슬립 다시 보기. 우리가 이제 이중수술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중수술에다가 빛이 아니라 전자빔을 입사를 시켜요. 네, 그래도 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중슬립 틈새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 있고, 그러면은 여기 뭐 간섭에서는 한 틈새를 나온 빛과 다른 틈새를 나온 빛이 간섭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스크린상에 그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간섭 무늬가 나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거를 빛이 아니라 전자빔으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이나 전자빔이나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얘기가 이게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중수에 의한 전자빔의 간섭 실험하고 빛의 간섭 실험하고 결과가 같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드브로이의 파자, 그때까지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요걸로 봤을 때는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느 틈새를 통과했는지, 어? 어느 틈새를 통과했는지, 그러니까 요 틈새에다가 검출기를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자가 파동으로서 성질을 안 보여주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검출기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전자가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보여주고, 검출기가 있어가지고 두 틈새 중 어디를 통과했는지 이렇게 진상조사를 하면, 진상납선네, 진상조사를 하면은, 그러면 전자의 파동성을 안 보여주고 그냥 입자성만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간섭 무늬가 안 나타나고 그냥 선 두 개만 나타나게 돼요. 참 신기한 자연이죠. 계속 썰을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정말 자연은 신기해요. 자, 다음은 이제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그 무한한 정밀도로 측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의 속성이 그래요. 자연의 속성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입자의 위치의 오차와 입자의 운동량의 오차를 곱하면은 2분의 h바의 h바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h바는 앞서도 말했지만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위치와 운동량이 그런 게 아니라 유사하게 에너지와 시간도 그래요. 에너지하고 시간을 동시에 무한한 정밀도로 측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의 속성이 그래요. 자연이 둘 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참 자연이란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역시 예제로 한번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위치의 오차와 운동량의 오차를 곱하면 2분의 h바 이상이다. 그럼 따라서 위치의 오차는 2분의 운동량의 오차분의 h바 이상. 근데 이제 운동량의 오차가 아니, 질량 곱하기 속도의 오차, 그리고 h바는 플랑크 상수 나누기 2파이라고 했죠. 그러면 h 나누기 4파이. 자, 그러면은 이제 숫자 대입하면 4파이, 전자의 질량이 9.11 곱하기 10의 만 36kg. 그 다음에 속력이 5점 빵빵 곱하기 10의 3승/ms라고 했는데 정밀도가 0.00300%. 퍼센트는 이제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로 나눠야죠. 100으로 나눠야죠. 0.00300 나누기 100. 그리고 원래 속도는 5점 빵빵 곱하기 10의 3승/m/s. 그래서 이게 속도의 오차예요. 자,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대입해주면은 위치의 오차가 3.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m.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 10의 마이너스 3승이 접두사가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앞에 곱해서 0.386 밀리미터. 위치 오차 너무 크네. 그러니까 운동량의 오차를 너무 작게 하니까 위치 오차가 너무 커지죠. 예.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한 개 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위치하고 운동량만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 못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와 시간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에너지의 오차 곱하기 시간의 오차는 2분의 h바 이상이다. 근데 광자의 에너지가 hf, 그러니까 에너지 오차는 h 곱하기 진동수의 오차가 같겠고,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 오차. 시간의 오차가 이제 평균 수명, 그래서 타우 이걸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h바는 아까도 말했지만 플랑크 상수 나누기 2파이, 그러면 이제 4파이.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진동수의 오차를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플랑크 상수 양변에서 지워지고, 그러면은 4파이 타우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4파이 곱하기 그 평균 수명이 1.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s. 그러면은 진동수의 오차는
8점 빵 곱하기 10의 6승 해로줄. 어이쿠 너무 큰데? 왜냐면 평균 수명, 즉 시간의 오차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사실 양자 물리학 얘기를 이제 사실 다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초반부만 한 거죠. 후반부는 이제 뒤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대학물리학 확장판 39장 양자 물리학 다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